여러분,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라. 심각한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의 가장 핵심 역량은 수출이잖아요. 그런데 이 수출이 적자가 굉장히 심하니까 대한민국의 심장마저, 경제 심장마저 멈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핵심 견인차라고 이야기하는 수출이 나빠졌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정도냐? 일단 12월에 무역 적자액을 보면요, 46억 9천만 달러입니다. 다행히 조금 줄어들었죠. 예, 다행히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보다 줄어들었냐? 11월 달보다는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9개월 연속 적자였고요. 사실상 작년 무역 적자를 쭉 월별로 따져보면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재작년, 그러니까 2021년 12월부터 적자를 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더니 2022년 1월, 작년 1월입니다. 49억 7,9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폭의 적자를 냈습니다. 장난 아니게 적자가 났지요. 그러나 2월은 7억 5,600만 달러의 흑자를 내고요. 3월에도 2,500만 달러의 흑자를 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조작이었다고. 2월 달에 에너지 수입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3월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정작 3월에 가서는요, 에너지 수입을 안 하고 전략 비축유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7억 5,600만 달러의 흑자가 났고요. 3월 달에도 2,500만 달러의 흑자가 났습니다. 만약에 에너지 수입, 원유라든가 가스라든가 석탄을 계속 수입을 했었다면 여기도 마찬가지 적자예요. 이어서 말입니다. 4월에는 23억 6,700만 달러의 적자였죠. 7월에는 가면요, 1월 달을 넘어섭니다. 7월에는 50억 8,500만 달러까지 갔거든요. 그리고 8월에는 역대 최대입니다. 월간 기준으로는 거의 100억 달러 가까이 적자가 났습니다. 94억 100만 달러까지 났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9월에 38억 1,500만 달러로 줄어들어서 이제 좀 줄어들 모양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지만 사실상 10월에 66억 9,800만 달러로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11월 달에도 70억 1,100만 달러로 늘어나고요. 12월 달에는 다행히 줄어들었어요. 46억 9천만 달러로. 그런데 이게 다행이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더 두고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2월 달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밀어내기 수출이 많거든요. 기업들 입장에서도 실적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어내기 수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2022년 1월에 보시면 49억 7,800만 달러, 그 당시 기준으로 역대 최대 폭의 적자였거든요. 올 1월에도 적자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뜻이에요. 12월만 하더라도 20일까지 적자가 상당했거든요. 60억 달러가 넘어섰거든요. 이게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1월에 수출할 거를 12월로 땡겼을 수도 있으니까 2022년 1월처럼 2023년 1월도 신통치 않을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무역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경제 대동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줄어든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우리 경제 전체의 상황이 나빠진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말입니다, 2022년 수출 총액을 보면 굉장해요. 6,839억 달러입니다. 6,839억 달러면 이것은요, 역대 최대로 수출을 많이 한 겁니다.
전년 대비해서 6.1%가 늘어난 수치이기도 하고요. 수입도 마찬가지로 7천억 달러가 넘어섰습니다. 7,313억 달러입니다. 예, 18.9%가 늘어나서 말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 대한민국이 점점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6,839억 달러라는 수치는요. 예, 전 세계적으로 따져봐도 수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수치. 작년까지만 해도 이 수치가 좀 적었거든요. 그래서 세계 7위 6,444억 달러였었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는요. 세계 6위로 올라섰습니다. 세계 6위로. 어떻게 생각하면 무역 규모가 세계 6위가 됐다는 것은 박수를 치고 환영할 만한 일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수출 적자가 계속 심화된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제가 한국 경제의 심장이 멈췄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과하게 한 이유는요. 이것 때문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무역 적자가 2022년 전체로 봤을 때는 가장 그것도 IMF 이전 바로 직전보다가도 2배, 2배의 어떤 적자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472억 3천만 달러의 적자입니다. 그만큼 달러가 우리나라에 덜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1996년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 전이죠. 그 당시에 206억 2,400만 달러가 적자라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저도 그 당시에 기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무역 적자 이렇게 놔도 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언론이고 또 경제부처고 바짝 긴장했었거든요. 근데 긴장을 했었지만 결국 구조적인 원인 때문에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맞는 그 해는 84억 5천만 달러의 적자뿐이었거든요. 게다가 말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132억 6,700만 달러의 적자를 나타냈을 뿐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거의 3배 가까이 3배 늘어났죠. 3배. 3배 이상 늘어났죠. 그러니 한국 경제의 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수출이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것은 어째 보면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핵심 역량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역 적자가 이렇게 계속 나잖아요. 그러면 버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달러를 많이 벌어와 줘야 되는데 달러를 많이 벌어와 주지 못하면 이게 투자할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게다가 수출은 기업들이 대부분 하잖아요. 안 그래도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1월 달에도 또 줄어들고 2월 달에도 또 줄어든다면 우리 경제에서는요. 이게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합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는요. 어떻게 하면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세계 경제 자체가 지금 점점 침체의 늪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도 그 침체의 늪에 빠지고 있다. 그렇게 분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올해 전체적으로도 수출이 줄어들 거다 하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이거든요. 여기에 감안해 보면 우리 경제 2023년은 생각했던 것보다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예상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이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적재적소에 이 부양책을 쓴다면 또 달라질 수도 있지만 당분간 세계 경제의 침체라는 늪에서 나오기는 굉장히 힘들 듯합니다. 어쨌든 수출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듯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나쁘다. 예,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출은요, 실물 경제거든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수출이 많이 되고 적게 되고의 차이가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차이로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예, 때문에 수출이 더 이게 퀀텀 점프라고 하나요? 예, 그야말로 업성장을 할 수 있게끔 정부의 아주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마 여러분 수출이 줄어든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예,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 전체에서도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수출 기업은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대비가 반드시 필요할 때가 아닐까, 저는 또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봅니다.